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기보다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연금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잘 대변되지 않은 그런 시민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향후에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 박사님께서는 이런 일하는 시민, 미래 세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아우르는 전체 그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 가지고 이제 같이 제안을 해주신 셈인데요. 이런 오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실제로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빠뜨리신 건 없는지, 그 여러 당사자분들의 대표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한 7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전부 다 한꺼번에 듣고 발표자께서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년위원 위원장이신 김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설입니다. 좀 오늘 오건호 위원장님의 이제 발제와 함께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대로서 이 연금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특히 청년으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받고,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연금을 바라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발제 가운데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요새 요즘 재정추계가 나오고 나서 여러 자리에 가보면 요즘 노년 세대 분들은 청년 세대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요즘 기성세대 내지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가운데 발생하는 이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미래 세대의 몫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장 이제 인상 깊었고요. 연금과 관련된 재정 추계가 나올 때마다 고갈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공포를 좀 유발하는 연금 정치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연금 정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분명히 세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으나 지금 현재 사회를 좀 구성하고 있는 2030 그리고 5060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의 프레임을 좀 넘어서야 지금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필요한 지점이지 않나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세대가 아닌 좀 약간 계층적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20년이죠. 이제 국민연금 추후납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강남에 이렇게 한 번에 1억 몇천만 원씩을 국민연금에 넣고, 그리고 만 18세가 된 자녀에게 연금 가입을 부모님들이 넣어주는 좀 진풍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30살입니다. 30살인데 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살펴보니 11개월이더라고요. 프리랜서 비슷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입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 연금을 챙겨주실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해야 될까. 근데 누군가는 부모님이 연금을 챙겨주고 그리고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1억, 2억씩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계층 사이에서 오는 이 괴리, 그리고 이 괴리 때문에 명목소득 대체율을 몇 %와 하니 마니의 논의는 실은 청년 세대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40%를 하니, 42%를 하니, 45%를 하니, 내가 40년을 가입을 해야지 그게 해당되는 일인데,
제 가입 기간은 10년이 될까요? 이후에 뭐 20년이 될까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입 기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제 가입 기간, 우리 실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가입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깐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퇴직연금을 다층적 연금 체계로 해서 추후에 연금보장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동의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 지금 현실을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 올해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3년차 공무원이 8,000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냥 일반 기업에서 1년차에 37.5%가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퇴사자들이 왜 퇴사를 하는가? 여러 가지 뭐 고용 형태라던가 아니면 뭐 일터의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이직이 되게 잦아가는 어떤 현재 문화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고용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만뒀을 때 이 퇴직금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금이 아닌 다른 과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금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합니다. 네.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다른 보험 체계와 함께 논의되는 것이 퇴직연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젠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지금 현재 2022년 기준 OECD 뭐 이렇게 보면 한국 성별 격차가 31.1%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수급하고 있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노령연금은 여성 평균은 46만 원, 남성 평균은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을 때 31%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노년에는 50%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노후복지라고 하는 것이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 노인 경우 노인민곤의 위험이 훨씬 더 취약하고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제 이야기도 한데요. 저는 어딘가에 소속되어가지고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짧습니다. 실은 제가 청년인용 위원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 700만 명 정도 되는 사업소득들 프리랜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을 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실질적인 어떤 그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7분 30초가 됐는데요. 네, 딱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죠. 네. 연금제도는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주요한 안전망이자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구체적 계약입니다. 특히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연금은 노년 시민의 생계와 자존감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시민에게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세대에 이 현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 그리고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허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현재 사회 구성원들과의 구체적인 계약을 맺는 집단이며 국가의 재정은 사회 계약의 구체적인 집행의 도구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이번 연금개혁이 정치적인 표계산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이들이 현 세대로서의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회연대를 이룰 수 있는 연금개혁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세대가 아닌 계층의 관점에서 여성들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말이 이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박부자가 말씀하신 그 다층연 문제도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마지막에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그 양축을 전부 가지고 젊은 세대가 연금 논의에 참여해야 되는 말씀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